골수 이식 같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소라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골수 기증자들이 사라진 것이다. 기증자들이 마음을 바꿔 골수 기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검사해볼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 그분들이 9명이나 된다 하기를 너무 감사하고 그게 희망을 걸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거부를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절망스럽고 예, 그랬습니다. 골수이식이라는 희망을 갖고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뎌온 소라에게 너무도 절망스러운 소식. 결국 소라는 골수이식 대신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초기의 그런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약물 치료로서 다행히 이 관해가 잘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지만이 완치율을 6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건강한 아기. 아기는 엄마의 탯줄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린다. 한편 분만 직후 산모의 수술대에서는 특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0달 동안 엄마와 아기를 연결해주던 생명의 끈, 탯줄에서 혈액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탯줄에서 얻어지는 혈액의 양은 약 100cc 정도. 그런데 이렇게 탯줄 혈액, 즉 제대혈을 따로 모으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탯줄 혈액 안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조혈모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혈액을 실험실로 보내면 거기서 조혈모 세포만 따로 분리해내는데 그 양이 약 25cc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조혈모 세포가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에게 이식하기에 충분한 양이죠. 제대혈, 즉 탯줄 혈액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축복받은 아기의 탄생. 아기가 태어나면서 버려지는 탯줄 혈액을 모아 거기에서 조혈모 세포를 분리해냄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병원의 제대혈은 특이한 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 제대혈이 아니라 사회에 기증하는 공여 제대혈이라는 것이다. 공여 제대혈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제대혈을 기증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탯줄 혈액을 무상으로 기증했다는 뜻이죠. 이 혈액은 제대혈 은행에 보관되었다가 제대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집니다. 즉, 돈을 받지 않고 좋은 의도로 기증했다는 의미죠. 이렇게 기증된 조혈모 세포는 영하 130도씨에서 보관된다.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이다. 이 중요한 조혈모 세포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제대혈이다. 제대혈에서 추출한 조혈모 세포는 골수보다 그 분화 능력이 10배 정도 뛰어나다. 적은 양이지만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대혈은 골수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골수 이식의 문제점은 수술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골수를 얻는 과정이 어렵고 통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수는 기증자의 엉덩이 뼈 속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식 수술을 위해서는 골수를 1리터 정도 뽑아야 하고 통증도 심합니다. 또 감염과 신경 손상 등의 위험도 따르고요. 하지만 제대혈 기증은 매우 안전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제대혈을 통한 조혈모 세포 기증은 자신의 아이와 다른 누군가의 아이, 즉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살 유민이에게 엄마와 함께 있는 무균실은 세상의 전부나 같다. 무균실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만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유민이의 병명은 혈구 탐식성 림프 증식 질환. 전국에 6명밖에 없는 희귀 질환이다. 유민이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 각종 주사와 영양제, 수액 이런 것들이 어린 유민이를 힘겹게 지탱해주고 있다. 유민이의 유일한 희망은 공여 제대혈을 통한 조혈모 세포 이식뿐이다. 원래 심장 수술했었기 때문에 심장도 약했었는데, 심장은 정상이었는데 이 림프 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모든 장기를 고장나게 하기 때문에 간하고 비장인대가 다 벗었는데 심장까지 나빠졌거든요. 지금요. 뭐 심장약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먹고 있고 그냥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이식 후에 제대로 잘 돼서 그냥 너무 어렸을 때 어두운 면을 많이 봤어. 이제는 밝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4월 27일, 유민이가 공여제대혈을 통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는 날이다. 무균실 밖에서는 본격적인 조혈모 세포 이식 준비가 시작된다. 이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짧고도 긴 시간.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 시작된다. 누군가가 기증한 제대혈 속의 혈액세포가 거부 반응 없이 유민이의 몸에 잘 생착되면 유민이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나갔다 오자. 엄마가 안아줘 그러면? 50일 후 무균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유민이를 만났다. 유민이는 이제 잠깐의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 상태다. 화이팅! 그렇지, 화이팅! 손 잡네. 제대혈 이식하고 진짜 태어나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아픈 일 없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건강하게 평범하게 오래오래 살자. 유미 사랑해요. 고생 많이 했어요. 화이팅! 유미 화이팅! 유미만이 할 수 있어요. 극복했어요. 화이팅!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던 소라. 조혈모 세포 이식 3개월 후 퇴원을 앞두고 있다. 누군가가 기증한 탯줄 혈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여 제대혈을 소중한 생명의 자원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제대혈은 우선 버려지는 거니까 출산 때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귀중한 자원으로 기증에 동의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냉동 보관해 놨다가 정말로 그것으로 새 생명의 불씨를 키울 수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의 불씨가 될 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증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탱고를 추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던 영화 여인의 향기. 이 영화에서 배우 알파치노가 시각장애인인 주인공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는데요. 영화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내겐 삶이란 없어. 그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이 두 문장은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을 선물할 수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선물은 없겠죠. 경쾌한 걸음으로 공원 산책을 즐기는 스테이시. 그녀는 요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각막 이식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제 병명은 각막이 얇아지는 원추 각막이라는 질환이었는데요. 각막이 원추 모양으로 튀어나와서 안경이나 렌즈로는 시력 교정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각막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죠. 스튜어디스인 그녀에게 안경이나 렌즈로 시력을 교정할 수 없다는 건 일종의 장애나 마찬가지.
각막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른 지 2개월 후 그녀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각막 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